사용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이 주사할 때 피부 소독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번 알코올솜은 두 개를 꺼내 놓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물품이 준비가 되셨으면 손은 깨끗하게 닦고 주사하시되 약 자체가 냉장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워요, 아버님.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주사하게 되면 보통 통증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주사를 할 때는 지금처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자마자 주사하기보다는 약이 어느 정도 실온이 될 수 있도록 최대 2-30분 정도 잠깐 꺼내 놓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약을 다 소진할 때까지 매번 30분 정도 꺼내 놓는다고 약이 갑자기 변질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버님. 그래서 통증을 덜하는 목적으로 잠깐 정도 꺼내 놓으시고 주사하고 나서 예전처럼 보관하듯이 다시 냉장 보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셨으면 뚜껑을 열어 주시고요. 알코올솜 두 개 중에 하나를 뜯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펜 앞쪽을 보시면 회색 고무막 부분이 보이게 될 거예요. 회색 고무막 부분은 바늘이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바늘 연결하기 전에 소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무마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이 안쪽에 고무마개를 가볍게 닦아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뻑뻑뻑 닦게 되면 안쪽에 알코올이 고여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알코올을 조금 날려주신 후, 휘발시킨 후 주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하셨으면 이제 받으신 주사 바늘에 종이마개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바늘이 노출이 될 거예요. 보시는 것이 바늘이 워낙 가늘기 때문에 끼우실 때도 억지로 끼우게 되면 바늘이 또 금방 휘어질 수가 있어서 휘어지지 않도록 입구에 살짝만 걸쳐 놓으시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조여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되었으면 이 뚜껑을 제거를 하시면 돼요. 먼저 겉뚜껑, 속뚜껑은 요 끝부분만 잡고 빼주시면 지금처럼 바늘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늘 자체는 일회용 주사 바늘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곳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바늘 자체는 또 아이 몸속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사하기 전에는 뭔가 닿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사하는 동안에 바늘을 손으로 만져버렸다거나 바닥에 닿아서 오염이 됐다면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꼭 중간이라도 바늘을 교체하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늘을 연결한 상태에서 뒤에를 보시면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한 번씩 돌릴 때마다 0.5화유씩 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최대 어디까지 돌아가냐? 9.5까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즉 어느 숫자 창에 맞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용량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현 학생은 명함상 하루토 용량은 2.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이얼은 9.5까지 돌리시는 게 아니라 매번 다이얼은 2.5로 맞춰 주신 다음에 뒤에 주입 버튼을 눌러서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약을 다 소진할 때까지 지금처럼 바늘을 연결하시고 숫자 2.5에 맞춰서 버튼만 눌러서 주사한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새 펜을 꺼내 놓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바로 주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펜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펜 세팅, 테스트랑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아버님 눈으로 먼저 약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보시면 되는데 그 테스트할 때 용량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2.5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늘을 연결한 상태에서 2.5로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펜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좀 더 약의 공기가 위로 보일 수 있도록 약 들어있는 분을 툭툭툭툭 펴주시는 거예요. 단지 저희가 약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약이 들어있는 분에 소량의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도 같이 빼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툭툭툭 쳐주셔서 공기를 어느 정도 모아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주입 버튼을 언제까지 누르시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나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어떻게 누르시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신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약이 다 나왔으면 버튼에서 손을 한번 떼보시는 거예요. 버튼 자체가 애초에는 튕겨서 나왔는데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들어간 상태가 이 숫자 창만큼 약이 다 나왔고 테스트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아버님 지금 같이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설명만 듣고 계시나요? 네. 네. 혹시 버튼 이렇게 눌려져 있을까요? 네. 그러면 테스트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 느낌을 기억을 하셨다가 아이한테 동일하게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아버님. 근데 이 상태로 저희가 주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다이얼을 0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 들어갔던 버튼이 원상복귀 되면서 이제 아이한테 주사할 준비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주사하실 때마다 매번 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새 펜을 개봉하는 날 첫 주사 전에 한 번만 하시는 걸로 부탁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아이한테 바로 주사하실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 바늘이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약이 줄줄줄줄 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사할 게 아니시면 바늘을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이 콘뚜껑을 덮어주시고 돌렸던 반대 방향으로 바늘을 돌려서 제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약이 들어있는 부분에 빛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버님. 그래서 다시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린 물품 중에 이렇게 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 중인 펜은 펜 모양에 맞게끔 케이스에 담아서 냉장 보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사를 하실 때는 이미 테스트가 끝난 펜이기 때문에 테스트 없이 바늘만 연결하시고 숫자 2에 맞춰서 버튼만 눌러서 주사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펜의 용량이 30 육아유가 들어왔다고 적혀 있어요, 아버님. 30 육아유 중에 2.5 테스트 용량만큼이 버려지는 개념은 아니고요. 테스트 용량 한 해분이 보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8.5 단위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2.5를 내보낸다고 해서 약이 소모되는 과정이 아니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과정을 안 하세요. 안 하게 되시면 고장난 펜을 주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2.5를 내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주사를 하게 되면 첫날 약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버님. 그래서 무조건 새 펜을 꺼내 놨으면 첫 주사 전에 2.5를 반드시 진행하시고 주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버님? 네네. 차가운 상태에서 주사하면 아프기 때문에 잠깐 정도 꺼내 놓으셨다가 주사 끝나면 바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아버님. 그래서 잠깐 꺼내 놓은 거는 약의 변질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버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는 모습만 좀 봐주시는 걸로 부탁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넣어 놓고 오셔도 되고 교육 끝나고 넣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지금 넣어 놓고 있으면 넣어 놓고 오셔도 돼요, 아버님. 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하는 모습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부터 주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약은 냉장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온이 될 수 있도록 한 20분 정도 잠깐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필요한 물품 알콜솜 2개, 일회용 주사바늘 하나 꺼내 놓으시면 돼요. 손을 깨끗하게 닦은 상태에서 이 바늘 끼우는 부위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바늘 끼우기 전에 안쪽을 가볍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바늘을 종이막에 벗겨주시고 바늘이 휘지 않도록 입구에 걸쳐 놓으시고 시계방으로 끝까지 조여준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미 테스트가 끝난 펜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없이 바로 주사하기 위해서 다이얼을 어디에 맞추시냐? 숫자 2.5. 그리고 나서 아이 불러서 주사 부위 선택하고 주사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사할 수 있는 부위가 팔, 복부, 허벅지, 엉덩이 총 4부위라 보시면 돼요. 각 부위당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서 주사를 하실 거예요. 어느 부위 주사도 효과적인 차이는 없어요. 다 동일한 효과를 보는데 같은 곳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사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지방 자체가 딱딱해져요. 피부가 자극이 돼서. 그래서 아버님은 한 부위가 아니라 이 4부위를 매번 돌아가서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 같은 경우에는 딱 윗팔을 봤을 때 어깨, 팔꿈치, 윗팔살이 대략 눈대중 3등분 하시고요. 3등분 중앙부에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어깨는 근육이에요. 저희 근육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에 어디 쪽에 주사하냐? 바깥쪽.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살이 말랑말랑한 부분에 주사한다 보시면 되는데 겨드랑이 민감해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빼시고 바깥쪽. 그래서 바깥에 주사할 때 어떻게 주사하냐? 그 피부의 직각으로 주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허벅지는 팔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팔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허벅지라 볼게요, 아버님. 골반, 무릎, 허벅지 사이를 팔처럼 또 3등분 하시는 거예요, 허벅지를. 그리고 허벅지 중앙 부분에 주사한다 보시면 되는데 중앙 부분에 허벅지 안쪽이 민감해요, 아버님. 그래서 허벅지 앞쪽을 피하시고 허벅지 앞쪽면에 중앙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중앙선에 어디 쪽에 주사냐? 팔의 바깥쪽에 주사하듯이 허벅지도 바깥쪽에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이란 게 허벅지 앞쪽, 허벅지 옆쪽,
옆면을 살짝 뒤쪽에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아버님. 그래서 앞쪽이나 옆쪽을 주사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의자에 앉는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을 직각, 아니면 옆쪽을 직각, 아니면 뒤쪽을 직각으로 하시면 되는데 앉아서는 뒤쪽 주사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버님. 그래서 엉덩이 주사 맞듯이 엎드린 상태에서 허벅지 뒤쪽을 노출시키고 그 뒷면에 직각으로 주사한다 보시면 되고요. 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앉는 상태에서 배꼽과 옆구리 사이에 그 가운데 지방에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주의사항이 배꼽에는 신경과 혈관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꼽을 중심으로 상하 2.5cm, 좌우 10cm 정도는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주먹을 배꼽에 갖다 대시고 주먹 정도만큼은 배꼽은 피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먹 정도만큼 배꼽 피하시고 어디에 주사하냐? 제가 만지는 요 가운데 지방에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옆구리는 아니에요. 요 가운데. 그래서 앉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 하복부의 지방이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복부에 살 많은 부분에 어떻게 주사하냐? 직각. 그리고 그 반대편에 직각으로 주사를 하시면 되고요. 엉덩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주사 맞듯이 바깥쪽, 위쪽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한쪽 면당 가운데를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 부위를 기점으로 한쪽 면당 대략 4등분을 하시고 4등분의 바깥쪽, 위쪽에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에 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이 두꺼울수록 통증이 덜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엉덩이가 덜 아프긴 하지만 엉덩이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아버님. 그래서 팔도 왼쪽, 오른쪽, 허벅지도 왼쪽, 오른쪽, 복부도 왼쪽, 오른쪽, 엉덩이도 한 이틀 정도 주사를 하셨다가 아이가 유독 싫어하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는 그냥 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위만 조금씩 번갈아서 주사를 하시되 아이들이 간혹 한 부위만 계속 맞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 어느 정도 아버님이 기억을 하셨다가 주사했던 부위를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날 또 팔을 주사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주사하냐? 처음에 주사했던 부위에서 한 2-3cm 정도 간격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럼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매번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자극되는 게 덜하기 때문에 만약 한 부위만 주사하겠다면 조금씩 간격을 벌려서 주사하시고 여러 부위를 주사하겠다면 매일 위치를 바꿔서 하시면 되고요. 주사 맞을 때 자세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버님.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되고 엎드려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저희는 어떻게 찌르냐? 그 부위에 직각으로 주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를 조금 다양하게 시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가 선택이 됐으면 이제 뜯지 않는 알코올솜 하나를 소독하기 위해서 뜯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주사 부위라 봤을 때 그 주변까지 알코올로 슥슥슥슥 닦아주시면 돼요. 이 솜은 버리기보다는 끝나고 마무리 소독할 때 한 번 더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바닥에 그대로 놔주시되 알코올을 소독하자마자 바로 바늘을 찌르게 되면 피부에 남은 알코올이 약간 이제 축축하게 묻어 있어서 따끈따끈 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사하기보다는 알코올을 충분하게 날려준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펜을 잡으실 때는 항상 주입 버튼이 엄지손가락에 올라가는 이 자세를 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찌르는 각도는 어떻게 찌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부에 직각이 돼서 찔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 취해 주셨으면 뚜껑 다 제거하시고 직각으로 찔러 주시되 너무 천천히 찌르게 되면 피부에 바늘이 긁으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천천히 찌르기보다는 바늘이 안 보일 때까지 빠르게 한 번에 쑥 찔러 주시면 돼요. 바늘이 안 보일 때까지 빠르게 쑥. 그리고 바늘이 완전히 다 들어갔으면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은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아파요, 어머님. 그래서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되게 부드러워요, 어머님. 이때는 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돼요. 뭔가 중간부터 묵직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누르시냐? 아버님이 테스트하듯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딸깍 소리가 났으면 바로 바늘을 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상태에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5초에서 10초 정도를 머무시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0초가 끝나셨으면 주사는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럼 바늘을 뺄 때도 피부에 긁히지 않도록 찔렀던 각도 그대로 빼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뭐냐? 제가 버튼에 손을 떼지 않고 계속 끝까지 누르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 그 이유가 주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버튼에서 손을 떼게 되시면 압력 차이가 생겨서 이 피가 간혹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 약 다 버리셔야 돼요. 혈액 역류는 거의는 없지만 드물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아까 모습 보여드린 것처럼 바늘을 피부에서 빼는 그 순간까지 버튼에 손을 떼지 마시고요. 일정하게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을 뺀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바늘이 몸에서 빠져나갔으면 그때 버튼 손을 한번 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테스트하듯이 버튼이 눌려져 있으면 약은 다 충분히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데, 아버님이 막상 버튼에 손을 댔더니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저절로 튕겨 나왔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 아버님이 버튼을 덜 누르셔서 약이 그만큼 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럼 즉 주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펜에 남은 약을 한 번 더 다시 주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약을 주사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한 번 사용했던 바늘은 재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바늘을 교체를 해 주세요, 아버님.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설정한 2.5 중에 펜에 남은 잔량만 주사가 돼야 돼요. 다시 2.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이얼은 처음 상태 그대로 2.5에 두신 상태에서 찌르고 뭐만 누르냐? 버튼만 누르면 남은 양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찔렀던 부에 또 찌르게 되면 피부는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주사를 하겠다? 그러면 자극되지 않도록 처음에 주사했던 부위를 피해서 반대편 다른 부위에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위가 또 선택이 되셨으면 또 소독하기 위해서 알코올 하나를 뜯으시고 그 부위를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을 충분하게 날려주셨다가 아까처럼 주입 버튼에 엄지손가락 올려주시고 또 어떻게 찌르실 거죠? 바늘이 안 보일 때까지 빠르게 쑥, 그리고 버튼만 눌러주시면 펜에 남은 잔량만 마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을 일정하게 누른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초가 끝나셨으면 버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빼주시고, 완전히 피부에서 바늘이 분리가 됐으면 그때 버튼에 손을 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확인하실 게 뭐냐? 이제 튕겨져 나왔던 버튼은 다시 눌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 주사는 되게 번적스럽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두 번 주사는 일 없도록 버튼은 천천히는 눌러주시면 언제까지 누르시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눌러준다 보시면 되는 건데, 보통의 펜은 아버님이 직접 해보듯이 딸깍이란 소리는 대부분 다 들리기는 해요, 아버님. 근데 가끔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버님이 직접 주사를 했는데 딸깍 소리 듣지 못하셨어요. 그럼 언제까지 누르시냐? 약 자체도 누르다 보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약이 들어가는 원리가 이 초록색 밑에가 고무전을 미루면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에 버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고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딸깍 소리를 듣지 못하셨다. 그럼 버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눌러주신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버튼이 눌려져만 있으면 주사는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소독. 아까 처음에 소독한 솜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부위를 소독할 때 문지르게 치면 약이 퍼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문지르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5초 정도 눌렀다 떼주시면 모든 주사는 끝났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 사용을 끝나셨다. 그러면 약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주시고 돌렸던 반대 방향 바늘을 돌려서 제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주사는 끝났기 때문에 버튼이 눌려져 있어요. 눌려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가끔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사가 끝나면 원위치 0. 그리고 뚜껑 닫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사하실 때는 이미 테스트가 끝난 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바늘만 연결하시고 숫자 2.5에 맞춰서 버튼만 눌러서 주사한다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주사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펜은 36에서 2.5씩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아버님. 그래서 2.5씩 주사를 하게 되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1이 남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떻게 주사를 하는 거냐면, 아버님이 36단위 펜을 가지고 2.5단위씩 14일간을 우선은 주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5일째는 계산상 1이 남게 돼요. 1단위 남은 걸 어떻게 확인하시냐? 다이얼 자체는 남아있는 용량만큼 돌아가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이 충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이얼이 계속 9.5까지 돌아가요. 근데 15일째는 1이 남아요. 그러면 1단위 남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1에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이얼을 돌리면 1.0과 1.5 중간에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다 미리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요. 15일에 한번 돌려보시는 거예요. 정말 1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나서 그때 1이 남았다. 그러면 1을 주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펜은 다 소모가 끝나겠죠, 아버님. 그 소모된 걸 어떻게 확인하시냐? 약을 다 사용하게 되면 약이 들어가는 원리가 이 고무마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면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워낙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다 사용하게 되면 끝쪽으로 밀려나갈 때였고요. 그리고 다이얼이 돌아가던 게 이 양에서도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 펜은 다 사용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15일째 1을 먼저 주사를 하시고, 저희는 2.5가 주사이기 때문에 1.5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새 펜을 개봉하신 다음에 2.5를 테스트하시고 부족한 1.5를 한 번 더 주사하셔서 하루 투 용량 2.5를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15일째 언제 체크하시고 남은 1, 세푼으로 1.5, 그래서 2.5 주사하시고 두 번째 펜 같은 경우는 1로 끝나지 않아요. 아버님 계산상 2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2, 세 펜으로 0.5. 그래서 무조건 하루 투입량 2.5에 맞춰서 주사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이 들어가는 순간은 아파요, 아버님.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아이가 순간 아프다 보니까 힘을 주게 되는데 힘을 주게 되면 그만큼 약은 뻑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아프고 멍이 들고 순간적으로 또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약이 들어가는 순간 조금 아프다고 얘기는 해주시고요. 힘을 주지 않고 편한 상태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되 그 통증을 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약을 좀 꺼내 두셨다가 약은 천천히 주입을 하셔서 그 통증을 조금 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어머니? 아, 네. 그러면 주의사항마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투여 횟수는 주 6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6번을 주사하고 하루를 쉬셔야 돼요. 쉬는 요일은 아버님이 편한 요일을 선택해서 하루를 쉰다 보시면 돼요. 근데 쉬는 날은 보통 주중보다는 주말에 자주 여행을 빠진다 하시면 쉬는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쉬는 날을 일요일로 하겠다면 요번 주는 6번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시작하는 시점부터 목, 금, 토 하고 일요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고 일요일 날 쉬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랑 언제 쉴 건지를 정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요일 날 쉬겠다면 아까 말씀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 쉬겠다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사고 토요일 날 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 시간은 하루 중 아무 때나 주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잠자기 전에 하루에 한 번 주사한다 보시면 되는데 잠자기 전도 잠자기 직전, 잠자기 3, 40분 전 주사를 맞고 잠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간도 매번 바꾸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주사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했으면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맞고 잠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그 시간을 놓쳤어요. 빠지시면 안 돼요, 아버님.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주사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늦은 시간도 주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주사가 곤란하다 하시면 초저녁에 미리 앞서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침, 낮은 그 전과 시간텀이 너무 짧아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주사 시간은 잠자기 직전에 주사를 맞고 잠들 수 있도록 한다 보시면 되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언제 좀 주사를 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직접 자가 주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여행 가는 경우 그리고 38도 5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는 주사를 쉰다 보시면 돼요. 그럴 경우 예를 들면 언제냐?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심한 감기 걸리거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라도 독감에 걸려서 그날 열이 많이 나고 컨디션이 떨어져요. 그러면 상황 보시고 하루 이틀 정도 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느 정도 열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회복이 됐으면 처방받으신 감기약을 같이 복용해서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것들이 열이 며칠간 계속 진행이 되는데 혹시 주사를 계속 빠져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열만으로 빠질 수는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일반적인 먹는 감기약, 항생제, 해열제, 복통약, 진통제, 흔하게 먹는 항히스타민 제제, 일반적인 약을 다 복용하시면서 그냥 주사 시점에 열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회복이 됐다. 컨디션이 평소랑 똑같다. 그러면 약을 같이 먹으면서 주사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은 빠짐없이 주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주일에 6번을 주사하고 하루 쉬시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빠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주사를 빠졌다고 갑자기 효과가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버님이 중간에 못 맞은 걸 좀 보충 주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보충하냐? 쉬는 날로 정해진 요일에 대신 보충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아이가 수요일 날 못 맞았어요. 그러면 스케줄 조절을 어떻게 하시냐? 월, 화, 수요일 날 쉬었다가 목, 금, 토 하고 일요일 날 빠지시는 게 아니라 보충 주사를 하셔서 일주일에 6번을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다시 워낙 하셨던 그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사고 일요일 날 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쉬는 날은 매번 일요일인 거고 중간에 못 맞은 거는 쉬는 날 하루 정도 보충하시되 그렇다고 모든 쉬는 날 다 보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에 쉬는 날 하루 정도만 보충하시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빠진다 보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장호론 보관 조건은 냉장 보관이에요, 아버님. 근데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서 얼어버리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에 2도에서 8도 온도 설정해서 냉장 보관하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린 바늘 알코솜은 냉장고에 두시면 녹슬어요, 아버님. 그래서 바늘 알코솜은 실온 보관, 약만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이동하거나 여행 가실 때 약을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동상에도 당연히 약은 냉장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낸 가방 안에 아이스팩, 필요한 물품 담아서 항상 이동상에도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보관상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주사를 하고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야 되는데
깜빡하고 아침까지 식탁에 꺼내 놓은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 그 약을 버리시냐? 버리기보다는 그때 실내 온도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때 실내 온도가 25도 이하로 유지가 됐으면 그 상태 그대로 그 약은 최대 1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약은 실온에 또 꺼내 놓고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25도 이하면 다시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워낙 사용은 그대로 이어나가시되, 요즘 같은 경우는 25도가 다 넘어버려요. 25도가 넘은 경우에 자칫 이 약 다 버리셔야 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항상 사용 지시 냉장 보관하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하기 전에 잠깐 꺼내 놓은 거는 약의 변질과는 상관없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 다 사용한 펜, 주사 바늘, 알코올솜은 일반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봉투에 버려주시되, 바늘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종이 마개를 벗겼기 때문에 바늘이 그대로 안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냥 버리게 되면 아버님도 다치고 아이도 다치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보다는 빈 페트병에 바늘만 따로 놓으세요. 그리고 버릴 때는 뚜껑 닫아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펜타입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저희가 계속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연결하자마자 바늘 끝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약 자체는 과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새어난다고 부족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약이 새어나오지 오히려 거꾸로 또 공기가 타고 들어가요, 보니. 공기가 타고 들어간다는 건 어느 순간 이 약이 들어있는 부분에 없던 공기방울이 둥둥둥 떠다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한 며칠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공기방울이 보일 거예요. 근데 공기방울 자체는 아이 몸속에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용 끝날 때까지 펜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기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주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처음에 받으신 바늘 자체가 이 3mm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바늘 자체가 3mm짜리가 있고 6mm짜리가 있어요. 굵기는 동일하고 단지 길이 차이라 보시면 돼요. 길이 차이 때문에 어느 바늘이 더 아프고 덜 아픈 건 없어요. 지금처럼 처음 시작하고 어린 경우에는 3mm를 사용하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언제쯤 6mm를 바꾸시냐? 5아유 이상의 고용량이 들어가면 그때는 들어가는 양 자체,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짧은 3mm를 사용할 때 약간 주사가 뽀록 튀어나오는 감이 있어요. 그때는 6mm를 바꿔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3mm든 6mm든 주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버님 어떻게 찌르냐? 바치각으로 찌를 거예요.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6mm는 바늘이 좀 길어요. 그래서 바로 직각으로 찌르기는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지방을 살짝 모아 주시고 주사를 하셔야 돼요. 3mm는 굳이 바늘 짧게 되면 안 모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6mm는 어느 정도 피부를 살짝 잡으셔야 돼요. 잡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주사 부위라 봤을 때 왼손을 4-5cm 간격 벌써 그 지방을 살짝 모아 주시고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아준 피부에 어떻게 찌르냐? 똑같이 직각으로 찔러 주시고 약을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사하는 동안은 지방 자체는 끝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손을 잡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잡고 있는 손은 언제 풀으시냐? 주사가 끝나고 바늘이 빠져나가면 그때 손을 놓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3mm는 잡으셔도 상관없지만 굳이 바늘이 짧기 때문에 잡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하고 나서 샤워, 목욕해도 상관없지만 물이 닿게 되면 좀 염증 같은 거 생길 수 있으니까요. 샤워, 목욕은 주사 전에 마무리하시고 주사 맞고 잠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수영 같은 거 할 거예요. 낮에 수영, 목욕,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되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 초반에 좀 보셔야 될 것들이 두통, 구역구토, 복통, 피부 발진, 가려움, 관절통, 부종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없어요. 근데 잠깐 또 나타났다 사라진다 하시면 그냥 지켜봐서 주사하시면 돼요. 근데 매번 주사했더니 아이가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파요. 그 온몸에 피부 발진이 생기고 막 가려워요. 이때는 주사를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중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받으신 병원에 한번 문의하셔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주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쉬어야 되는 건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사 초반에 그런 증상들 있는지 확인해서 주사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이 들어갈 때 조금 아프긴 할 거예요, 아버님. 그래서 아이한테 미리 약이 들어갈 때 조금 어느 정도 아플 수 있다 얘기해 주셔서 힘주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주사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것들이 이제 "피나요? 멍들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아버님. 피나는 건 아버님이 주사가 잘못되기보다는 바늘을 찌르거나 빼는 과정에서 피부에 바늘이 스쳐서 거기서 피가 난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피가 나면 알코올로 좀 더 눌러서 지혈을 해 주시면 되고요. 피가 나면 그 부위가 좀 퍼렇게 멍이 들어요. 멍든 건 1-2주는 갈 거예요. 그래서 멍든 부위가 있으면 멍든 부위를 조금 빗겨서, 아니면 다른 부위에 주사하시면 되고요. 약 자체는 지방이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천천히 흡수되는 약이다 보니까 이 머물러 있던 약들이
피부 표면으로 약간 모기가 물린 것처럼 볼록 솟아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다음 날 가라앉기는 해요. 근데 그걸 마사지하면 약이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많이 불편하면 얼음팩을 좀 대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약이 지방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사를 하고 딱 바늘을 빼자마자 이 피부 표면으로 약이 한두 방울이 찔끔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님. 근데 한두 방울은 큰 의미는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 새어나온 걸 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약을 주입하자마자 바로 빼기보다는 흡수될 수 있도록 10초 정도 머물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0초 정도 충분하게 머물러 주시고 한두 방울 정도 새어나는 건 괜찮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버님? 거의 없어요, 아버님. 근데 가끔 드물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나타났다 사라진다 하시면 지켜봐서 주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초반에 그런 증상들 있는지만 좀 확인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좀 더 해 보셔야 아실 거예요, 아버님.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세 펜이라 가정하고 테스트부터 주사하는 모습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사할 때 필요한 물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트로핀 S펜 하나, 알콜솜 2개, 일회용 주사 바늘 하나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닦은 상태에서 바늘 끼우기 전에 안쪽에 알코올을 닦아 주시고요. 알코올솜을 안쪽으로 닦아 주시고 새 바늘을 종이막에 벗겨 주신 다음에 바늘이 휘지 않도록 입구에 걸쳐 놓으시고 시계가방을 끝까지 조여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뚜껑 두 개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세 펜이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디에 맞추실 거죠? 다이얼을 2.5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기를 같이 빼내기 때문에 펜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좀 더 공기가 위로 몰 수 있도록 약 들어있는 부분을 뚝뚝뚝뚝 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주입 버튼을 언제까지 누르시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약이 다 나온지 확인하기 위해서 버튼에 손 한번 떼보시고요. 버튼 자체가 눌려져 있으면 테스트는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주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얼을 0으로 돌리셨다가 버튼을 빼내 놓으신 다음에 바로 주사를 하게 되면 다이얼을 똑같이 2.5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 자체는 아직 주사하기 전이고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교체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바늘을 주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를 선택을 하셨으면 알코솜 하나 뜯으셔 그 부를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독하자마자 바로 주사하기보다는 알코올을 날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숫자 2.5가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주입 버튼에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피부에 직각이 되도록 바늘이 안 보일 때까지 빠르게 쑥 그리고 나서 버튼을 천천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부드러워요, 아버님. 이때는 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중간부터 묵직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누르시냐? 딸깍. 그리고 나서 딸깍 소리가 났으면 이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무르시다가 10초가 끝나셨으면 어떻게 빼실 거죠, 어머니? 아버님, 역류되지 않도록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일정하게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피부에서 반전이 분리가 됐다. 버튼 손 한번 떼보시고 버튼이 눌려졌으면 주사 끝났고 혹여라도 튕겨져 나왔다. 그럼 약이 들어가다 멈췄기 때문에 남은 약 주사하기 위해서 바늘을 교체를 하시고 다이얼은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다른 부에 찌르고 버튼만 눌러서 남은 약만 마저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소독. 문지르시는 게 아니라 5초 정도 가볍게 눌렀다 떼주시고 그리고 주사가 끝나셨으면 바늘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잊지 마시고 0 뚜껑 닫아서 냉장 보관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워낙 정석대로 주사한다면 지금처럼 바늘을 보면서 주사한다 보시면 돼요, 원님. 혹시 다현 학생 몇 학년이에요, 지금? 바늘 많이 무서워하나요, 혹시? 그래서 바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바늘을 보면서 주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좀 너무 어려서 바늘을 무서워해요.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린 물품 중에 이렇게 바늘 가리개가 있을 거예요, 아버님. 바늘 가리개가 말 그대로 바늘이 무서우면 덮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바늘이 안 무서우면 그냥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사용하겠다면 가리개를 덮으실 때 그냥 바로 끼우게 되면 바늘 보시는 것처럼 오염될 수 있어요, 아버님. 그래서 끼울 때는 바로 끼우시는 게 아니라 이 속뚜껑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끼워주세요.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부분이 눌려져요. 누르면서 속뚜껑을 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또 투여 용량 어디에 맞실 거죠? 2.5. 그리고 나서 바늘을 찔러 주시되 바늘 가리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뭐냐?
끝까지 눌러 주셔야 돼요. 이게 바늘이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아까 속뚜껑 제거하듯이 안쪽이 눌러 주시면 바늘이 안쪽에 파고든다 보시면 되는데 보호자분들이 누르는 거 잊어버리세요,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에 갖다 대시고 버튼만 누르면 약 대부분 다 세워 놔요, 어머니. 그리고 누르기 전부터 또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 세워 놔요. 그러니까 먼저 끝까지 눌러 주신 다음에 그때 버튼을 언제까지 딸까. 그리고 나서 10 초를 세셨다가 그대로 빼 주셔야지 약이 새어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사용을 하겠다면 끝까지 눌러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나셨으면 마찬가지로 바늘 가리개 벗겨 주시고 뭐 먼저 제거하실 거죠, 아버님? 바늘을 제거하시고 잊지 마시고 영 뚜껑 닫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서 바늘 가리개는 피부 겉면에만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매번 세척을 하거나 소독할 필요는 없어요, 아버님. 그래서 사용하다가 조금 지저분 감이 있다 그러면 알콜로 한번 닦아주는 물로 한번 세척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또한 또 새 걸로 받고 싶다 하시면 가입하신 유대앱을 통해서 물품을 신청하면 또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받으신 바늘 자체가 100개일 거예요. 3개월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다가 바늘이 한 20개 정도 남으셨으면 처음에 물품 신청할 때 물품을 신청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간 400가 다 무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신청해서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를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펜이 가끔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펜 타입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병원에 갖다 주시더라도 교환은 바로 되지가 않아요, 아버님. 그럴 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해결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혹여라도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늦은 시간도 문자를 남겨 주셔야지 그다음날 아침에도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부터 주사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서 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버님. 다 설명드리겠는데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해 보시고요. 아버님이 못하시면 어머니라도 하셔야 돼요, 아버님.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제 번호 얘기해 주셨다가요. 어머니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는 걸로 부탁드릴 거고요. 혹시 다현 학생 혹시 성적 오르면 급여로 받으셨나요? 비급여로 받으셨나요, 아버님? 보 아 혹시 아이 성적 증가나 그런 건 아니시나요, 혹시 아버님? 아 네네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키를 키우는 목적으로 주사를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왕 시작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주사하기 위해서 일 주일에 6번 사고 하루 쉬는 걸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버님.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UD앱에 가입되신 번호가 어머니 핸드폰 번호이신가요, 혹시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 핸드폰 하나 불러 주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 전화번호를 제가 아 네.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제가 문자 보내 드린 게 있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그 번호로 그냥 연락 주시면 되세요, 아버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